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지치고 마음도 쉽게 흔들리나요? 늘 피곤한데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기분? 아니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순간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비법만 잘 챙기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리셋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딱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 3가지 비법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삶에 큰 변화를 느낀 것들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몸의 리듬을 맞추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다. 여러분, 일단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피로감과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몸의 리듬부터 맞춰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이 답이다. 첫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아마 규칙적인 생활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밤이 훌쩍 지나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몸이 점차 규칙적인 패턴에 적응하게 됩니다. 운동과 식사, 건강한 몸을 위한 필수 요소. 그 다음은 운동과 식사입니다. 여러분, 몸이 활기차야 마음도 따라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운동하기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너무 귀찮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어요. 운동을 통해 몸이 더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훨씬 깨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이나 가벼운 홈트레이닝만으로도 신체 리듬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유튜브에 운동 영상들도 많으니 한번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간단한 루틴을 찾아보세요. A 그리고 melhor 식사도 중요합니다. merendeira,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라면과 패스트푸드는 가끔 먹으면 기분 좋지만 그것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해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이 더 활기차고 기운 넘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감정의 주인이 되자. 두 번째 비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게 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바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그 감정에 휩쓸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제3자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화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즉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될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두 번째는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인드풀니스의 MINDFULNESS입니다. 마인드풀니스는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 이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깨달은 건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켜기보다는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내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잠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기 전에 오늘의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기인식을 높여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세 번째 비법은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 인식이란 나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여러분, 하루가 끝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순간에 화를 냈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들이 왜 일어났는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그 감정들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그게 쌓이다 보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쉽게 화가 나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 패턴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기를 쓰는 과정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스스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몸과 마음, 그리고 자기인식 세 가지 조화로 완성되는 삶의 균형.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몸의 리듬을 맞추는 것. 둘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셋째는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들을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평온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